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질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다시 승낙기간 내에 이를 번복하여 승낙한 경우에 이로써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승낙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그 불이익은 승낙자가 진다. 물품 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계약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상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 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 당사자의 의사에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갑이 2013년 1월 10일 을에게 A를 10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으나 을이 그와 같은 갑의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달 12일 갑에게 A를 100만원에 사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갑과 을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다. 갑의 청약에 대하여 을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였는데 갑이 을의 조건부 승낙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된 경우 계약이 성립한다. 갑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권고를 하고 을과의 분양계약 체결 시 이러한 권고 내용을 을에게 설명하였더라도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은 갑이 제공하는 도면을 토대로 목적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을이 공급한 목적물을 갑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갑은 을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수지급 약정은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합격 여부가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인 갑이 사용자인 을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경우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을이 요건을 심사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한 후 이를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이므로 갑은 명예퇴직 의사를 처리할 수 없다. 갑이 예금의 의사로 을 은행의 담당 직원인 A에게 100만원을 제공하였고 갑의 예금 의사가 확인되었더라도 A가 실제로 은행에 위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에서 예금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대물변제 예약을 한 후에 다시 을로부터 채무를 추가 부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는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타인으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출연자가 자신의 금원으로 금융기관과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계약은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이 병과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알 수 없었던 보험자 정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그 거래대금을 체불하자 정이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정은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당사자 갑이 대리인 병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 을이 병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병의 대리권 존부와 무관하게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이다. 처가 남편 몰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를 남편으로 가정시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3자를 남편이라고 믿은 금융기관은 그 계약에 기하여 남편에게 대출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 마련한 청약이 지나지 않고 따라서 고객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약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무면허 운전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지 여부를 따져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약관은 신의 측에 따라 공정하게 그리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특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약관 조항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 내용은 약관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도 보험자의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재기의 금지, 입증 책임의 부담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과 동일하더라도 약관 작성자는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